안녕하세요. 호매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전체적으로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주 정도 됐나요? 영상 안 올린 지? 사실 관점의 변화가 크게 없고 제가 저번 영상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봤는데 계속 홀딩하면서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일단 지금 관점도 똑같습니다. 또 다를 게 없어요. 제가 월봉으로 보면 비트코인 여기부터 계속 이제 캔들로만 분석하고 있거든요. 파동으로도 뭐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그냥 전체 차트도 그렇고 그냥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온 것도 그렇고 사실 답이 없습니다. 카운팅이. 그래도 공통적인 부분이 조금 드러나는 게 있는데 뭐 그것도 감안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매도에 관한 것 매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뭐 간단한 것들은 제가 단기적인 부분은 이렇게 설명드리거든요. 제가 그래서 언제 얘기했더라? 3월 13일 그저께 비트코인이 이번 달도 잘 상승해 줬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중간에 뭐 조정이 오더라도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저께 제가 왜 이걸 갑자기 얘기했냐면 지금 주봉상으로 이 상승의 힘이 약해졌어요. 지금 봉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저는 한번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틀 전에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비트코인이 조정이 오는데 왜 팔라고 안 하고 저 뭐라 했죠? 그냥 홀딩하면서 지켜보자고 했냐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빠지는 게 이게 순간적으로 빠질 때 어차피 대응이 안 되거든요. 스탑로스를 걸어놓지 않는 이상. 근데 스탑로스를 걸어도 어떻게 되냐면, 저는 알트코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스탑로스를 걸어놓으면 제가 생각하는 뭐 이런 지지 구간이 있잖아요. 그럼 깨져서 스탑로스를 딱 걸어요. 그러면 순식간에 말을 올려요. 그러면 제 매도 가격이 여기라면은 여기 이하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 심리가 V자 반등할 것 같아서 이 위에 산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갭의 그 코인 물량을 잃게 돼요.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그냥 이럴 바에 그냥 지켜봐라. 게다가 뭐 저희 방분들이 그렇게 아마 고점에 물려있을 것 같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최근 유입하신 분들도 없고 그래서 이거 그냥 하락 맞더라도 그냥 알트코인 들고 있어라 라고 한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로엑스 한번 보죠. 어제 제가 만약에 그저께 13일에 단기적 조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만약에 말을 했어요. 13일에 13일이 여기죠. 그 다음에 제로엑스는 여기에요. 제가 여기에 만약에 이게 좀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가 해서 만약에 털었어요. 여기 털었어요. 그리고 마침 비트가 또 떨어졌어요. 이렇게. 근데 제로엑스 어떻게 됐죠? 얘는 올라왔죠. 그 다음에 오늘 하루 더 떨어졌죠. 크게. 근데 얘는 덜 떨어졌죠. 그러니까 사실상 제로엑스를 들고 있었다면 그렇게 이 갭을 잃게 되는 겁니다. 다시 여기서 죽는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런 경우가 꽤나 발생하기 때문에 어차피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들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 조정이 올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었음에도 팔라고 안 했던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언제였죠? 3월 5일. 이때도 5만 후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막 팔라고 안 했거든요. 그 이유는 이 떨어져도 쫄지 말라는 거예요. 패닉셀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지금 계속 올려드리는 거고요. 제 기준에서 아직 알트코인들이 다 오르지도 않았고 중간중간에 계속 튀어오르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저희 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뭘 들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들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단기 매도를 어디다가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피보나치로 재라고. 그래서 리스크 코인이 있어요. 그러면 얘도 지금 0.236 찍고 내려왔죠. 그래서 이런 피보나치 매물대에서 정리를 해라. 비트가 조정 올 게 무섭다면. 그럼 이렇게 올라온 애들 정리하고 안 오르는 애들 사라.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엑스 시빅, 여기 보면은 리플 시빅 제로엑스 이때 언제였죠? 3월 3일. 그래서 3월 3일이면은 한 12일 전인데 제로엑스 엄청 많이 올랐죠. 네, 여기서 이제 안 오른 애들 사라고 계속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얘도 피보나치로 보면 0.5 뚫고 0.618 못하고 떨어졌는데 아마 피케로 비비는 거 보면 얘도 여기서 비비다가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제로엑스를 저점에서 들고 있었다면 계속 들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트 단기적 조정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냥 안 오른 거 또 사면 되죠. 상대적으로 안 오른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알트코인 들고 있으면 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지금 메이저 알트들 솔라나 아니면 도지, 시바이누 이런 애들 먼저 오른 거 보면은 조금 더 판단하기가 저는 쉽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더 분석하는 데는 조금 편해졌다. 메이저들을 오르면서. 그래서 예전 방에서도 뭐 프랙탈대로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관점의 프랙탈을 선택할지는 그거는 뭐 분석하는 사람 나름이겠죠. 제가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고점 돌파를 염두에 둔 것도 프랙탈을 이제 반감기 프랙탈을 조금 이제 채택 안 한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약간 시총 아래쪽 애들도 먼저 올라올 가능성이 그러니까 메이저 코인들이 좀 늦게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 올라와줬죠. 뭐 비케비는 뭐 올라올 거 알고 있었고 예를 들어 도지가 먼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시바이누라든지. 근데 걔네는 약간 메이저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밈코인 계열에서 먼저 올랐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치더라도 솔라나 체인링크 이런 애들 보면은 나름 메이저급에서 많이 올라와 줬기 때문에 제 생각과는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알트코인이 더 오른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락 오더라도 쫄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떨어졌을 때 모르겠습니다. 매수 매도는 사실 자유라서. 그러면 오늘 이제 질문해 주신 게, 보세요. 그러면 비트 봄이 내리면서 비트가 하락 중인데 절반 팔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올라갈 때 팔아야 되지 떨어질 때 패닉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락을 더 쳐맞더라도 반등 때 이제 매도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더 설명드리면, 예전에 여기 1월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떨어질 때 저는 그냥 알트코인 100% 들고 있고 더 떨어지더라도 반등할 때 털 거지 여기서 털지는 않을 거라고 했거든요. 빵 들어오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저는 별로 무섭지도 않다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 안 한다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틀 전에 얘기한 게, 월봉에서 이렇게 올라와 줬으니 여기서 영망치로 내려가기 힘들다. 이건 전에도 말씀드린 거죠. 먼저 그 월 초에 이렇게 올라와 준 거는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운 거예요.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한 10% 이하는 떨어지지 않겠네요. 물론 10% 정도? 제 생각엔 지금 여기 지지하고 뭐 이렇게 N자로 떨어지다가 여기서 비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를 깨기 힘들다라는 거죠. 대충 10%가 어디지? 대충 뭐 여기네.
그러니까 여기 구간을 깨고 내려가진 않는다라는 게 제 관점입니다. 월봉을 그렇게 찍어 누를 수가 없어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하락이 나오려면은 양봉 다음에 한번 비비다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은 그냥 지켜보자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 팔아도 돼요. 뭐, 수익을 뭐 어느 정도 거뒀다고 생각하면은 떨어질 게 무서우면 반 팔아도 되죠. 근데 반 팔았는데 반을 팔고 나서 올랐을 때 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냥 판 거는 그냥 통장에 부스란히 둬야 됩니다. 그리고 도미넌스 그러면 아까 카톡방에 도미 내려가면서 비트가 내려가는데 도미가 내려간다. 도미넌스가 내려가면서 비트코인이 내려가는데 그러면 그거는 매도의 신호일까요? 일단 제가 도미넌스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어디 있더라? 근데 뭐 이건 제 생각이지 뭐 이게 뭐 다 정답은 아니니까 그래도 제 관점을 물으셨으니까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도미넌스가 하락했죠. 그럼 요거 경우가 2번, 3번이네요. 그럼 지금 있는 건 비트가 떨어져요. 비트가 떨어지는데 알트도 떨어져요. 이건 뭐죠? 비트가 오르는데 알트도 오르는 거죠. 2번이겠네요. 도미넌스가 하락하고 비트가 떨어지는 거. 근데 제가 뭐라고 썼죠? 2번은 알트코인이 하락하는데 비트코인이 더 떨어졌을 때. 비트코인이 알트코인에 비해서 상대적 가치가 하락해서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거죠. 그럼 이번 경우에 뭐라고 썼냐? 2번 알트코인의 방어력이 좋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 반등 시 알트코인 급상승 예상 가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비트코인이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하면은 알트코인도 갑자기 툭 더 튀어 오른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반을 팔았어요. 내가 만약 알트코인 들고 있었어. 근데 여기서 반을 팔았어요. 여기서 반등이 만약에 오면은 알트코인이 이렇게 올라 버리네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사면은 이만큼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상승장에 웬만해서는 들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꺾였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팔아야 되냐? 도미넌스도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제가 스텔라 루멘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스텔라 루멘 한번 볼게요, 차트를. 스텔라 루멘 제가 중기적이라고 해야 될까? 뭐 어쨌든 타격가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스텔라 루멘이 장기적으로 여기가 이제 삼각 수렴으로 그려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플 관점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리플도 보면은 여기도 제가 원래 보던 건 여기 A, B, C, D, E가 끝난 게 아니, E가 그려지고 있느냐가 아닌데 제 좀 관점을 바꿨습니다. 스텔라 루멘이랑 맞춰서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빨간 색깔 선 한번 보세요. 그럼 여기 보면은 이게 내려가는 거 A, B, C, D, E. 여기도 똑같이 A, B, C, D, E.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는 오르더라도 단기적이라고 해야 되나? 중단기적 조정이 한번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리플 스텔라 관점에서는. 그래서 오른 거 대비 한 60에서 70%? 리플은 뭐 한 50%이 조정을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이거를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옵티미즘 한번 볼게요. 제가 옵티미즘 보면은 옵티미즘 옵티미즘은 시총이 좀 있는 코인이죠. 그래서 이거 보면 제가 올라봐야 7달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상승하는 상단 추세를 이제 그었을 때 제가 목표하는 값이 길어봐야 한 7달러. 여기서 2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 그렇게 지금 수준에선 2배 수준이고 그냥 점에서 봤을 때는 한 15배 올랐네.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지금 수준에서 해봐야 2배 수준인데 퍼센트
2배 수준인데, 그러면 도미넌스가 이제 여기서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도미넌스가 그냥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보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급락이 나오는 알트장이 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의 급락이 오려면 리플, 스텔라, 옵티미즘도 제가 생각한 추세선들을 다 뚫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이게 이렇게 빠르게 내려갈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이게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로 보는 게 뭐냐면, 아까 보셨던 리플 스텔라 거기 D파동 가격 있죠? 거기랑 옵티미즘 지금 가격에서 2배 수준. 2배 수준이 만약에 중기적인 고점이라 치면은 도미넌스가, 물론 다른 코인들도 더 오른다 치더라도 이렇게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수준은 여기서 좀 떨어지다가 반등하고 떨어지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이 조정받고 다시 비트코인이 올랐을 때 합성으로 오르는 그 상승을 뜻하는 거고, 알트장은 좀 뒤에 오지 않을까. 이게 시나리오 1번입니다. 리플, 스텔라, 옵티미즘이,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 하나 더 볼게요. 비트코인 캐시 제가 한 달 전인가 분석한 거, 이 장기 추세선까지 오를 것 같다라고 했죠. 근데 월초 올라왔는데, 그래도 저는 여기 한 번 더 비비다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해봐야, 지금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게 제가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올라가야 60% 수준이에요. 추세선 닿는 지점이. 그러면 도미넌스가 만약에 그냥 쭉 빠지는 이런 상황을 기대하려면 비트코인 캐시가 더 올라야 됩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더 쭉 올라야 돼요, 그냥. 지금 수준에서 6배 올라야 되거든요. 이더리움 같이 오른다 치면은 여기서 더 올라줘야 돼요. 이렇게 한 적어도 7배 수준 이상 오른다고 하면은 도미넌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답은 나왔습니다. 리플, 스텔라, 비트코인 캐시, 옵티미즘이 제가 생각한 이 상단 추세선들을 뚫고 올라가려고 한다. 그러면 알트코인들 그냥 계속 들고 있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얘네가 여기 부근에서 그냥 비비고 있는다. 리플, 스텔라도 결국 따라 올라오겠죠. 아마 BK가 좀 횡보를 길게 하고 올라갈 수 있는데, 아니면은 분석하기 쉽게 얘가 그냥 좀 뚫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리플 스텔라 오르기 전에 그냥 리플 스텔라도 오르고 BK가 그냥 이렇게 뚫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단 하나의 증거가 나온 겁니다. 거의 이전 정고점까지 오른다라는 그런 증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솔라나가 지금 최근에 엄청 올라와줬는데, 근데 그거 단순 하나로 근거 삼기에는 그렇고, 비트코인 캐시, 리플 스텔라, 옵티미즘. 일단 1차적으로 BK가 많이 올라와줬으니까 BK가 빨리 뚫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계속 저는 좀 시총 낮은 거 들고 있는데 계속 들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미넌스는 보수적으로 여기까지 빠지기를 기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건 지금 비트도 제가 지금 설명드리지 않지만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추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는 따로 지금은 말씀 안 드리고 일단 알트코인 기준 삼아서, 그러니까 매도를 한 번에 다 할 그 지점을 지금 유추하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 캐시가 천천히 올라서 이 상단에 닿았고, 만약에 리플 스텔라가 대충 한 여기 구간까지 왔어요. 한 0.45센트. 0.45달러. 이 수준까지 왔어요. 그러면
일단 저는 들고 있는 거 일부 반 이상 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빅캐나 스텔라나 리플이 뚫어주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안 오는 애들을 그냥 바로 살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갭이 있더라도 그냥 손해를 보고 올라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대응 방법 아셨죠? 빅캐, 스텔라, 옵티미즘, 리플 가격 상황 봐서 여기 상단에서 비비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너무 많이 올라서 위험 구간에 들었으면 그러면 그때 팔 생각이죠. 그럼 비트는 어떤 게 위험 구간이냐? 저는 비트가 한 해봐야 3, 4, 5 수준까지만 버티고 떨어질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엄청 옛날 전부터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RSI도 지금 월봉이거든요.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RSI 한 80 이상 가면은 좀 준비를 해야 된다, 마음의 준비를. 그래서 다음 달도 지켜봐야 돼요. 다음 달, 다다음 달 지켜보고, 리플 시스템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그거 세 개를 종합해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아직 지금 막 뚫고 내려가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다 종합해서 보면. 어차피 떨어지더라도 다음 달 봉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지금 당장 떨어지기 너무 힘들죠. 솔직히 제가 제 분석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분들은 댓글에 저한테 의지된다고 하는데 저한테 의지하지 마세요. 단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어느 순간에 팔았는지는 제 코인을 언제 팔았는지는 설명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팔았는데 더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언제 팔았다 그냥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영상을 찍는데 지금 알트코인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거는 알트코인은 월요일 날 또 한번 업비트 한번 싹 한번 그냥 다 뒤져 볼게요. 한번 또 지금 흐름이 다 어떻게 됐는지. 뭐 예전 영상 보면서 설명할까? 그러면 시간이 거의 2시간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건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현재 차트 보면서 할지 아니면 예전 영상 보면서 복귀하면서 할지 그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설명한 거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 설명을 아무리 잘 설명해도 사람은 결국 자기 주관대로 좀 해석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트레이딩뷰나 아니면 뭐 가끔 댓글들 보면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모르면 그냥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막 사세요 막 그렇게 막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도 제 관점 정도는 계속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들고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반등 잘 해주고 있긴 한데 근데 특히 N자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초반에 이것도 같은 얘기인데 그럼 전 여기서 이렇게 비빌 것 같아요. 여기 비비면서 도미넌스는 내려갈 것 같아요. 알트코인이 오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2021년도 한번 볼게요. 2021년도 맞다. 그 다음에 강남기 사이클도 설명드려야 되는데 21년도 우리가 21년도 도미넌스랑 비트코인을 한번 보면 21년도 도미넌스 하락 시작은 1월 1일부터입니다. 1월 1일부터 떨어졌고, 그 다음에 1월 1일, 그러면 한번 볼게요. 1월 1일. 왼쪽에 보이시죠? 비트코인. 1월 1일이 언제냐면, 1월 4일, 주봉으로 시작이 1월 4일이네요.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할게요. 도미넌스가 2021년도 1월 4일부터 우하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월 4일, 이 주봉 당시 한번 비트코인 볼까요? 올랐다가 지금 조정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그럼 이 하락폭 한번 볼게요. 30% 떨어졌네요. 30% 떨어졌는데 도미넌스는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알트 불장이 느껴지는 엄청난 하락은 지금 여기 하락된 사람들이 이제 알트 불장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본격적으로 떨어진 때는 언제냐면 대략 3월 15일부터네요. 그럼 3월 15일 한번 보겠습니다.
3월 15일이 3월 15일 여기에요, 여기. 이게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언제냐면 거의 비트코인 고점이에요. 이 비트코인 고점에서 흔들 때 도미넌스가 이렇게 쭉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진짜 체감적으로 느끼는 알트 불장은 해봐야 2달 수준입니다. 6주봉에서 8주봉 수준이거든요. 6주봉에서 8주봉. 이 고점에서 비트코인이 비빌 때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막 엄청 품목 느낄 필요 없다. 왜냐면 제가 봤던 구간은 여기니까요. 근데 슬슬 이제 여기가 오고 있으니까 그 알트코인 그냥 홀딩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비트코인이 고점인지 아닐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어쨌든 많이 올라와줬잖아요. 그리고 월봉 RSI로 봤을 때는 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수준까지 좀 고점을 더 이룰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고점 이룬 상태에서 비빌 때 알트코인들이 많이 오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10% 떨어지는 게 사실 그렇게 무서울 게 없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되는 구간에서 아, 어떤 걸 채택할지는 제 판단이라서 모든 걸 다 반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무조건 아닐 거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 무조건 아닐 거다. 꼭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좀 저는 분석할 때 최대한 유연성 있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21년도 분석을 했었을 때 너무 17년도를 너무 비교하기도 했고 그렇다고 너무 반대로 하기에는 또 유사한 점도 있긴 있었으니까요. 비트코인이 장기적, 단기적 파동 분석이 사실 너무 애로사항이 많아서 예전에 제가 터미널 패턴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관점에서는 대충 반감기 사이클대로 갈 수 있거든요. 그거 일단 배제한다고 했는데 또 모르겠어요. 이게 터미널 패턴이 아니라 그냥 1, 2, 3, 4, 5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서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여기 3에서 8 생각이 그리고 나중에 뭐 반감기 사이클에 맞춰서 한 번 더 오른다 한들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한 2개월에서 3개월 내에는 전체 다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뭐 상황을 좀 지켜볼 것 같아요. 만약에 2, 3개월 내에 여기서 알트코인을 다 정리했는데 옵티미즘 약 7달러 부근 그 다음에 리플 스텔라 비케가 다 상단 추세선을 못 뚫고 그냥 떨어진 거라면은 알트코인 60에서 70% 수준에서 다시 담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관점에서도 반감기 사이클이 얼추 나오죠.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반감기 사이클로 갈 수도 있으나 일단 단기적인 관점 한 3개월 수준 관점에서는 팔아야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설명드릴 거는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은 제가 월요일에 따로 그냥 업비트 다시 다 한번 뜯어 볼게요. 네네. 지금까지 호흡맨이었습니다.